자, A 경위님이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데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이 사고가 가해자 B 씨의 고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 하나를 전하게 됐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사고는 얼마 전 뉴스에서 보도가 됐는데,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제 근무를 하시던 경찰분께서 음주 단속을 피해서 도망가는 차량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빠졌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고와 관련된 교통사고의 민형사적인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 6월 19일 오전 0시 46분경에 부산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부산 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 소속의 A 경위가 교차로로 음주 단속을 나가게 되는데요. 문제의 차량이 나타나자 A 경위는 검문을 하면서 음주 측정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 B 씨가 도주를 시도하는데요. A 경위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조수석 문짝에 매달려서 이 가해 차량이 그대로 1km를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A 경위는 차에 떨어지면서 도로의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히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사고 직후에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큰 이상이 없다는 의사소견에 경위님은 다시 업무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지 약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던 경위님이 환복을 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고, 대학병원에서 9시간이 넘는 뇌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가해자 B 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그 다음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만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인정된다면 법정형으로는 최대 3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죄에 해당하는 거죠. 죄질이 너무 좋지 않은 데다가 피해자의 상태가 현재 의식불명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지금 이제 행정청에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매우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의식불명에 빠진 경위님이 하루라도 빨리 의식을 회복해서 제자리로 돌아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가장 큽니다. 자, 관련해서 이 경위님께서 이 사고로 인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민사적인 쟁점이 될 겁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좀 지켜봐 주세요. A 경위님이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데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이 사고가 가해자 B 씨의 고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종합보험의 약관에 보면 그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이 규정돼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사고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운전자는 이 A 경위가 차량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고서 도주를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면 상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운전자의 고의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그런 고의까지는 없었는지에 따라서 보험 약관상 면책 조항이 적용될지 안 될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비슷한 사건과 관련해서 판례를 찾아보면 이것이 면책 조항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아니다,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된다, 고의사고로 볼 수 없다, 이런 판례들이 이제 혼재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보험사가 고의사고이기 때문에 면책된다라고 판단한 사례인데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운전자가 피해자가 본인 위에 엎드려서 운행을 방해하자 그대로 차량을 한 44m 운전을 하다가 급정거를 하면서 차에서 이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해를 입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이건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배상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재판부의 판단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일부러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것을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서 고의에 의한 사고로서 보험사가 면책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사건도 이와 유사한 판단을 일단 1차적으로 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듣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닛 위에 다시 엎드리자 가해 차량이 시속 50km로 약 200m가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 좌회전을 해서 결국 피해자를 차에서 떨어뜨린 그런 사고예요. 이 사고로 뇌를 다친 피해자는 결국 사망을 하고 마는데요. 재판부는 1차적으로 이 사고 역시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사고다라는 이유로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이 판결에 대해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판단에 제동을 걸었어요. 자, 이 대법원 판결 문구를 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보험 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은 보험 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단을 해서 면책에 해당하는 고의사고라는 원심의 판단을 깨고 그리고 보험사가 이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자, 앞에 설명드린 사고와 이 사고의 차이점을 본다면 앞의 사고는 피해자가 이제 상해를 입게 된 거고요. 뒤의 사고는 사망을 했다. 뭐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망까지 의혹하지는 않았다. 사망이라는 결과, 사망이라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면책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사고의 형태나 결과에 따라서 하급심 법원과 대법원이 판단을 달리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뭐 판례들을 전부 소개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 윤앤리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그런 사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설명드린 이런 판례들을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이 10월 19일자 프레시안 기사를 보면 이 운전자가 A 경위를 조수석 문짝에 매단 채 1km를 운행하는데 A 경위가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인 틈을 타서 뛰어내리다가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히게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고 경위를. 그렇다면 A 경위가 차량의 속도가 줄어드는 틈을 이용해서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이 상해를 입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A 경위가 뛰어내려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히게 할 고의를 가졌느냐, 그런 고의로 운전을 하였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사고는 고의성, 즉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교통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피해자가 경찰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상 이런 상해를 입었고 그래서 무보험차 상해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라든가 국가배상법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보장법에 의해서 보상되는 금액의 범위는 이런 교통사고 대인배상 2 종합보험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에 비해서 훨씬 작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경위님께서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이 손해에 대해서 종합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받으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 사고가 운전자의 고의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본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이 고의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바로 보복운전이에요. 보복운전. 서로 이제 뭐 이제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앞에 가서 급정거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런 보복운전 처리가 되고, 자, 이 보복운전은 사고를 일으킨 고의에 의한 사고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보복운전과 관련돼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큰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신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보복운전을 당했다라는 부분을 관철시키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설명에서도 드렸지만 종합보험으로 전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보복운전이라는 점을 끝까지 주장을 하게 되면 고의에 의한 사고로 판단이 돼서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운전자가 개별적으로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손해에 대해서 전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그런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처리했던 사건 중에도 사실은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이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주장을 했는데, 피해자 쪽에서 계속 이건 보복운전이 맞다라고 해서 결국은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이 피해자는 이 자동차 수리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해서 개별적으로 그 운전자에게 소송을 진행하고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다가 누군가의 고의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내 손해가 아주 큰 정도가 됐다고 했을 때는 꼭 반드시 상대방이 고의로 나에게 사고를 입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그 경인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 경인님 빨리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앞으로 나오는 영상 또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